당뇨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만성 질환으로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예전과 달리 고령자에게만 발생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발현시키는 원인 중 이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병 위험이 커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과 당뇨병 전조 증상,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노출되면 혈당이 높아져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소음인데요. 소음을 지속해서 들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당까지 올리게 됩니다. 큰 소리를 들을수록 소음에 오래 노출될수록 내분비계는 교란돼 혈당이 올라가는 신체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덴마크의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통소음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만성적인 소음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등에 영향을 미쳐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유정은 교수팀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0세 이상 3,534명을 대상으로 직장 소음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직장 소음의 존재가 공복 혈당 수치와 혈중 포도당 수치를 빠르게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와 혈중 포도당 수치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인 경우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당화혈색소가 생성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일 때 역시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도 주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소음 노출 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당화혈색소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직장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혈당이 올라가면 식욕이 증가해 비만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소음 노출 정도가 심할수록 허리둘레가 더욱 커졌습니다. 도로교통 소음이 45데시벨에서 5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허리둘레가 0.21cm 늘었고 허리 엉덩이 비율이 0.14만큼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음은 난청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장애 등의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신체활동 건강지침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합계 150분 이상의 중증도 유산소 활동 또는 일주일에 적어도 75분 이상의 격렬한 유산소 활동을 꾸준히 하면 혈당, 혈압 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선 유정은 교수팀 연구에서 평소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은 작업장 소음에 노출됐더라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하는 것도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시끄러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당뇨병 전조 증상과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손발에 많은 양의 땀이 날 때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울 때 땀이 나는 건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손이나 발 등 국소 부위에만 땀이 과도하게 난다면 당뇨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으로 말초신경의 혈관 신경섬유 등이 손상되면 손발 땀 분비가 늘어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땀 분비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외에 손발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땀이 많이 나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땀이 많이 날 경우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손발에 나는 땀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 질환인 당뇨병 개선이 우선입니다. 평소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려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땀으로 인해 배출된 수분 보충을 위해 틈틈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땀 배출량은 대체로 일정한데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배출하면 특정 부위에만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음주 후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평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게 마셨는데도 음주 후 졸음이 쏟아진다면 혈당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감자튀김, 과자같이 고탄수화물 안주를 드신 후 졸린 증상이 두드러진다면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우리 몸은 에너지로 탄수화물보다 알코올을 먼저 사용합니다. 술과 함께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지 못한 채 몸속에 남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특히 공복 음주일 때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이 과정을 혈당 스파이크라 부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이 과정에서 혈당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저혈당이 유발돼 잠이 옵니다. 졸음 외에 손떨림, 식은땀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음주 후 없던 저혈당 증세가 생겼다면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 후 저혈당은 당뇨병뿐 아니라 간경 변증, 간암, 인슐린종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후 저혈당을 겪었다면 가장 먼저 공복 혈당을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작용을 인슐린으로 적당히 억눌러야 공복 혈당이 정상 수치로 유지되는데요. 술을 자주 마셔서 혹사당한 간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 경우 공복 혈당을 재보면 100 이상으로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를 방치하면 당뇨병이 악화되지만 술을 줄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술을 줄이면 당뇨뿐 아니라 모든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꼭 마셔야 한다면 안주를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달걀 프라이, 생선구이, 두부,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에는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NAD 생성을 돕는 나이아신이 풍부합니다. 고등어, 꽁치, 구이와 친해지세요. 콩나물도 좋은 안주입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해 간을 보호해줍니다. 셋째로 피부질환입니다. 정강이의 갈색 반점은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관찰될 만큼 흔한 증상입니다. 보통은 다리 앞쪽 정강이에 동그란 반점이 생기는데 가끔은 팔이나 몸통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증이나 가려움 등은 없고 반점만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는 않지만 없어지는 동안 다른 곳에 새로운 반점이 또 생겨 미관상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생긴 반점은 1, 2년에 걸쳐 점차 없어집니다. 드물게 손, 발, 정강이 등의 다양한 크기의 물집이 별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2주에서 5주 안에 딱지를 남기며 저절로 사라지고 흔적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피부가 가려운 증상도 나타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수분의 손실을 증대시키기 때문인데요. 공기가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는 경우 그 사이로 박테리아와 세균이 침투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리 아래쪽이나 발 같은 곳에 가려움증이 잘 발생하고 항문과 생식기도 당뇨로 인한 가려움증이 잘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목욕 직후에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면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두텁고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얼굴, 목 뒤, 어깨 등의 피부가 점차 딱딱하고 두터워져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경화부종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비만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자주 관찰되며 딱딱해진 피부는 손으로 눌렀을 때 잘 들어가지 않고 주위와 경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엔 배, 팔, 손의 피부까지 굳습니다. 손가락 주변 피부가 두텁고 단단해지면 손가락 움직임이 둔해지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두 손을 합장해도 손가락 마디가 서로 닿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로 흰머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흰머리가 늘어나는 현상이죠.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 중 하나인데요. 모낭 속 멜라닌 세포가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멜라닌 세포의 수가 줄고 기능도 떨어지면서 흰머리가 점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 30대의 젊은 나이라면 나이보다 빨리 생긴 흰머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보이는 흰머리를 새치라고 말하고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넘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흰머리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새치와 흰머리는 동일합니다. 유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흰머리가 늘어났다면 높아진 혈당이 보내는 대사 이상 신호로 볼 수 있어 정확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 변화는 뇌하수체에서 제일 먼저 감지하고 이에 기반해 인슐린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머리를 검게 하려면 멜라닌 색소가 필요한데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호르몬도 뇌하수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뇌하수체의 기능 손상으로 당뇨병이 발생하면 동시에 멜라닌 색소의 합성도 둔화해 흰머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걸리고 나서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